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엄청난 업데이트라든지 그런 것은 없지만요, XRP 장투를 하시는 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정보, 그리고 최근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한 가지를 이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 전에 XRP 가격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24센트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제 XRP가 싫었다, 다른 암호화폐를 타고 싶었다 싶으신 분들은 이런 날이 또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비교적 다른 암호화폐들보다 XRP가 덜 떨어지고 있을 때 슬쩍 갈아타면 그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었던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를 보시면은 하락률이 더 크죠. 이럴 때가 기회입니다. 옮기고 싶으신 분들은 이럴 때 딱 슬쩍 옮기시면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다른 코인을 타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들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랜만에 매탱이 뭐하고 있나 봤더니 매탱이 이런 거 그리고 있더라고요. 항상 본인은 피보나치 레벨을 가장 중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름의 개인의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상승하는 XRP 미래를 그려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꼭 오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IMF 고위 관계자 CBDC 민관 협력이 났다. 자, 이 기사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공공부문 중심으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하 CBDC보다 민관 협력을 중심으로 발행되는 SCBDC, Synthetic CBDC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IMF의 통화 자본시장 국장 토바이어스 에이드리안은, 그리고 부국장 토마소 만치니 그리폴리는 CBDC는 결제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해 중앙은행의 관리 비용 및 위험 부담을 안겨주는 반면 SCBDC는 많은 편익을 제공해준다. 특히 중앙은행은 SCBDC를 통해 민간 부분의 신뢰와 효율성을 제공하는 핵심 기능에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며, 민간 부문은 네트워크 안정화 제공의 적절한 감리 감독 아래서 기업과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남겼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암호화폐에 관련된 민간 기업 중에 IMF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수많은 중앙은행들과 몇 년 전부터 함께 일을 하고 있었던 그 회사가 하나 있었죠. 자, 보시다시피 리플사의 빵용, 그리고 지금은 국제결제은행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러스 레카우, 이때 당시는 나와있죠. IMF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 다음에는 지금은 유럽중앙은행의 총재가 된 크리스틴 르갈드, 그리고 여기 또 빵용, 오랜만에 뭐 거의 복습하는 기분인데요. 이번에는 IMF, 그리고 리플사의 라이언 자군 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죠. 가장 최근에 큰 화제가 되었었던 이 빵형 민간기업 대표로 전세계 중앙은행들 총재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을 해가지고 리플사와 XRP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IMF 총재, 이제는 전 IMF 총재라고 해야겠죠. 전 IMF 총재, 그리고 국제결제은행의 의장 여기 앉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민간기업과의 협력이 낮다. 자, 어떤 민간기업인지 좀 더 자세히 말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미 중앙은행들과 가장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었던 민간 기업은 리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중앙은행들에서 컨퍼런스를 열게 될 때 리플사의 직원들을 꼭 이렇게 한 명씩 초대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었어요. 제가 그때마다 항상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렸었는데, 딜립 라오, 거기서 여러 번 프레젠테이션을 했었죠. 물론 리플사뿐만 아니라 하이퍼레저라든지 R3도 중앙은행들과 최근에 일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나빈 굽타 씨가 이야기를 했었죠. 중앙은행들은 리플사가 이야기를 했었던 노스트로 어카운트를 없애는 것을, 그 아이디어를 굉장히 좋아했었다. 자, 아무튼 이런 부분을 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고요. 마침 이런 기사가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었네요. 자, 그 다음 소식으로는 리플사의 보드 멤버 중에 한 분이신 이제 수전 A씨가 유로피언 중앙은행에서 연설을 또 맡게 될 것이라고 하죠. 스피커로서 이렇게 초대가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물론 전에도 제가 리플사 그 보드 멤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서 수전 A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관련 정보를 좀 찾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리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력을 보게 된다면은 이 리플사가 사기 집단이다, XRP는 사기 스캠 코인이다 라는 그런 주장들은 이제 쉽게 잠재울 수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 수전 A씨에 대해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 이 네이버에 쳤더니 네이버에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현재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의 교수로 되어 있고요. 이제 제가 몇 가지 또 검색을 해본 결과 이런 블로그를 찾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블로그의 이름은 레이 뷰로라고 되어 있고요. 먼저 출처를 이렇게 꼭 밝히고 이제 블로그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전 A씨, 스탠퍼드 경영대학원 교수,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활약을 해주고 있고요. 리플사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일 역시 리플사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함께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었죠. 모잘룹. 그 모잘룹 프로젝트를 이제 주로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수상 경력도 어마어마한데요. 2007년 존 베이치 클라크 메달, 2001년 일베인 베네트 리서치상, 세계 경제 포럼 선정 영 글로벌 리더, 패스트 컴퍼니 선정 가장 혁신적인 경영인물 100명 중에 1명, 지금 현재는 미국 스탠포드 경영대학원 교수이자 2006년도에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로서 재직을 했었던 그런 경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수전 AC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천재로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16살에 미국 남부를 대표하는 명문 대학교인 듀크 대학교에 진학하여 경제학, 수학, 그리고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였으며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을 당시 나이가 24살이었었습니다. 숫자와 통계에 관심이 많았던 수전 A씨의 커리어는 2007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나게 되는데 미국 경제학회가 2년에 한 번씩 경제학 사상과 지식에 명백한 기여를 했다고 간주되는 40세 미만의 미국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존 베이치 클라크 메달을 최초로 여성으로서 수상받게 됩니다. 노벨 경제학상과 함께 경제학 분야에서 가장 영광으로 여겨지는 두 개의 상 중 하나인 존 베이치 클라크 메달 수상자의 3분의 1 이상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며 예비 노벨 경제학상이라고도 불려지게 되는 그런 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래 노벨 경제학상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자, 수전 A씨는 이 상이 만들어진 지 60년 만에 최초로 나온 여성 수상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보통은 특정 분야의 연구 결과 우수성을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데 수전 AC 같은 경우는 광범위하면서도 깊이 있는 여러 연구의 총체적인 영향력을 인정받았다라고 하고 있죠. 수전 Ace는 경제학과 수학, 컴퓨터공학을 두루 전공했던 본인의 장점을 살려서 경제학과 IT 산업을 결합시키며 연구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전 Ace의 능력을 알아본 전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스티브 발머는 수전 Ace를 본인의 개인 경제학자 겸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고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발언이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수전 Ace는 경제학자들은 과거 데이터를 참고해 앞으로 시장이 변화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경제학자들이 기업들과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기존 시장을 더 많이 부양할 수 있으며 새로운 문제를 개념화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그 후에 이베이, 아마존.com, 페이스북 등 많은 IT 기업들로 하여금 경제학자를 채용하게 만든 그런 발언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이제 기대를 했었던 그 부분, 수전 Ace는 최근 금융결제와 나라 간 통화 이동을 국제 송금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설립된 금융결제 시스템 스타트업 기업 중의 하나인 리플랩스의 이사회 멤버로 선임되게 됩니다. 수전 Ace는 비트코인과 결제 시스템을 완벽히 이해한 전문가라는 점이 리플랩스의 이사회 멤버로 추대된 이유로 작용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 수전 Ace를 영입할 때 적극적으로 활약을 했던 사람이 제드 맥켈럽인 것으로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 부분은 또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아무튼 제드 맥켈럽 같은 경우는 크리스 랄슨도 데려왔고 데이비 슈월츠도 리플사로 데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밥상을 맛있게 차려놓고 걷어차고 나가버렸죠. 자, 아무튼 다시 수전 Ace로 돌아와가지고 수전 Ace의 최근 트윗, 이제 2019년 2월 25일 본인이 만든 한 프레젠테이션 하나를 공유를 해주게 됩니다. 이것은 많은 예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제 수업에 사용을 했었던 그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non-technical MBA 클래스를 위해서 만든 그런 자료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당연히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역시 XRP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는 XRapid, 당당하게 이 페이지 중에 하나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밑에는 리플사의 인터레저에 관한 설명도 나와 있고요. 또한 이 국제 송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XRapid 사용 예도 이렇게 첨부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앞으로 돌아가가지고요. 경제학 분야에서 가장 영광으로 여겨지는 두 개의 상 중에 하나인 존 베이크 클라크 메달을 수여를 받았고 나중에 미래 노벨 경제학상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이분이 그리고 또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사람이 경제학자로서 XRapid과 XRP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질문, 과연 수전 Ace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특히 이제 한국 커뮤니티에 그런 말이 많은데 수전 Ace는 리플사의 이제 보드 멤버로 취임을 해가지고 빵형과 함께 작당을 해가지고 이 사기, 스캠 XRP를 팔아먹어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아니면 정말로 리플사의 기술에 대한 신뢰 그리고 XRP와 엑스래핏이 경제학자로서 봤을 때 이제 큰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되겠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불장 때 물리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더욱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 암호화폐에서 이제 스캠의 기준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가격 상승률이 높으면은 좋은 코인이고 아무리 프로젝트가 좋아도 가격이 좀 낮으면은 스캠이다. 그래서 지금 XRP를 스캠이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은 가격이다. 자,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보셨을 때 삼성이라든지 아마존도 그렇고요. 주식 가격이 처음부터 그렇게 높지 않았죠. 그때 당시 시절로 돌아갔을 때 그 회사들보다 더 높은 가격의 주식을 가진 회사들이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마존이나 삼성이 스캠이라고 볼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그때 당시는 그렇게 부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 진실이었는지 알게 되었죠. 아마 이제 리플사에 관련된 XRP도 그와 비슷한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 시청자분들 모두 신중하게 투자에 대한 판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제 오늘 XRP 커뮤니티 내에서 큰 화제가 되었었던 소식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립니다. 이 안소니 폼플리아노, 모건 크릭의 공동 창립자이죠. 비트코인의 찬양론자로서 굉장히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자, 그가 어제 갑자기 이런 트윗을 올립니다. 이번 주에 빵형이 뉴욕에 오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아는 지인이 나를 리플사 /XRP 팀에 이제 소개를 시켜줬다. 이 빵형을 한번 만나가지고 오프 더 체인 녹화를 한번 해야 되나? 이 오프 더 체인 같은 경우는 폼플리아노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이고요. 여기에 이제 빵형을 초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은 빵형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 자, 이 트윗이 나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비트코인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는 폼프가 드디어 XRP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전에는 XRP가 뭐에 쓰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죠. 자, 아무튼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해주세요, 저런 질문을 해주세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이제 다른 비트코인 찬양론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마음이 열려있고 또 친절하다라고 볼 수 있는 폼플리아노가 빵형을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 팟캐스트에 빵형이 출연할 것이다 라는 것은 정확하게 발표가 되어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관련 정보가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또 바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은 폼플리아노가 XRP를 좋아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그런 일은 좀 일어나기 힘들겠지만은 미래에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XRP를 인정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기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오늘 준비한 소식들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 유지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바쁘신 분들은 이 광고가 나오는 동안에 다른 일을 하셔도 괜찮으니까요. 끝까지 재생만 시켜주신다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